부록 3.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한눈에 보기. 부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기본 기능과 챗GPT 활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기능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발견했는데 챗GPT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이 사진을 AI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스마트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이 화면에서 도대체 무엇을 눌러야 하지? 하고 당황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6가지 기능만 알아보겠습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사진 찍기, 화면 캡처, 음성 입력, 공유하기. 이 6가지만 알아도 스마트폰과 챗GPT를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복사하기. 첫 번째는 복사하기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문장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챗GPT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복사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복사하고 싶은 글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주변에 선택 표시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부분까지 선택 범위를 조절한 다음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글자가 스마트폰의 클립보드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이제 챗GPT를 열어주세요. 입력창을 길게 누른 다음 붙여넣기를 누르면 조금 전에 복사한 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는 이 글의 핵심 내용을 3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인터넷 글도 챗GPT에게 보여주고 쉽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길게 누르기, 선택하기, 복사하기, 챗GPT에서 붙여넣기. 이 4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종이나 앱에 따라 복사 버튼의 위치나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버튼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2. 스마트폰에서 붙여넣기. 두 번째는 붙여넣기입니다.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는 항상 함께 생각하면 쉽습니다. 복사하기는 글자를 가져오는 것, 붙여넣기는 가져온 글자를 원하는 곳에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을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부분을 길게 눌러 선택하고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 챗GPT의 입력창을 길게 눌러주세요. 메뉴가 나타나면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복사했던 글이 입력창에 나타납니다. 이제 질문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는 어려운 단어를 빼고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방법을 익혀두면 뉴스, 안내문, 문자 메시지, 긴 글 등을 챗GPT에게 보여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길게 누르기, 복사하기, 챗GPT 입력창 길게 누르기, 붙여넣기, 질문하기. 참 쉽지요? 3.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기. 세 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할 때는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을 발견했을 때, 제품 설명서가 너무 복잡할 때, 영수증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을 때, 글자로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그냥 사진을 찍어두세요. 예를 들어 안내문, 제품 설명서, 영수증, 간판, 메뉴판, 메모, 기계의 화면, 읽기 어려운 문서 등을 사진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 챗GPT의 사진을 첨부하고 질문해 보세요. 이 안내문이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영수증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 찍기, 챗GPT의 사진 첨부하기, 궁금한 점 질문하기. 사진을 찍을 때는 글자가 흐리지 않도록 밝은 곳에서 찍고 필요한 내용이 사진 안에 모두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을 AI에게 보내기 전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이 있다면 가리거나 잘라낸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스마트폰에서 화면 캡처. 4번째는 화면 캡처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중요한 안내나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잠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면을 다시 사진으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면 캡처입니다. 예를 들어 앱 사용 방법 안내, 회원 가입 화면, 예약 확인 화면, 주문 내역, 오류 메시지, 중요한 공지사항 등을 캡처해두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캡처한 화면을 챗GPT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또는 이 화면에 나온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눌러야 할 버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원 버튼과 음량 줄이기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누르면 화면이 캡처됩니다. 캡처한 화면은 갤러리에서 확인한 뒤 챗GPT에 첨부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화면 캡처 갤러리에서 확인 챗GPT에 첨부 질문하기. 다만 캡처 화면에도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이 보인다면 AI에게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려주세요. 이 기능을 익혀두면 이 화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순간에도 AI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스마트폰에서 음성 입력. 5번째는 음성 입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글을 입력할 때 작은 키보드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누르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긴 문장을 입력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음성 입력을 사용해 보세요. 음성 입력은 내가 말을 하면 스마트폰이 그 말을 글자로 바꾸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서울에서 어르신들이 가기 좋은 실내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키보드로 하나씩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의 마이크 모양 버튼을 누르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어르신들이 가기 좋은 실내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말한 내용이 글자로 입력됩니다. 입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음성 입력은 긴 문장을 입력할 때,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을 때, 손으로 입력하기 어려울 때, 생각나는 내용을 빠르게 적을 때, 챗GPT에게 긴 질문을 할 때 특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한 단계씩 알려주세요. 말만 하면 스마트폰이 글자로 바꾸어 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성 입력은 발음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잘못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하기 전에 말한 내용이 제대로 글자로 입력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키보드로 간단히 수정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말하기 글자로 변한 내용 확인 전송하기. 챗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 타자를 잘 칠 필요는 없습니다.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말로 질문하세요. AI와 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쩌면 그냥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6. 스마트폰에서 공유하기. 마지막 6번째는 공유하기입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좋은 글이나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공유하기입니다. 공유하기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글, 문서, 웹페이지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앱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부모님과 함께 가기 좋은 서울 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I가 추천한 내용을 가족에게 보내고 싶다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할 글이나 사진을 확인합니다. 공유 또는 공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원하는 앱을 선택합니다. 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냅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준 여행 일정이나 가족 행사 안내, 맛집 정보, 생활 정보를 가족에게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이번 주말 가족 나들이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다음 가족에게 공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내려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개인적인 대화 내용,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면 그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유하세요. 기억하세요. 확인하기 공유하기 받을 사람 확인하기 보내기. 스마트폰의 공유 기능을 익혀두면 AI가 만들어준 유용한 정보를 혼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기. 인터넷에 글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붙여넣기. 복사한 글을 다른 곳에 넣을 때 사용합니다. 사진 찍기. 모르는 안내문이나 제품 등을 AI에게 보여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음성 입력. 키보드 대신 말로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공유하기. AI가 만들어준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낼 때 사용합니다. 이 6가지 기능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복사하고, 붙여넣고, 사진을 찍고, 화면을 캡처하고, 말로 입력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챗GPT를 사용할 때는 스마트폰의 기능과 AI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글은 복사해서 보여주고, 모르는 것은 사진으로 보여주고, 어려운 화면은 캡처해서 보여주고, 긴 질문은 말로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AI와 대화하는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배운 것 가운데 가장 쉬운 기능 하나만 골라서 직접 해보세요.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폰과 AI를 조금씩 배우면서 더 편리하고 즐거운 디지털 생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린쌤이었습니다.